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여러분, 지난 9월 영화 비긴 어게인이 개봉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비긴 어게인 하면 역시 OST가 떠오르죠. 비긴 어게인의 OST인 로스트 스타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신이시여, 어린 시절에 왜 청춘을 낭비하게 만드셨나요? 우리는 모두 어둠을 빛으로 밝히려는 길을 잃은 별들인가요? 청춘을 정의 내릴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이 문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남들보다 돌아서 가는 것은 아닐지,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정답이 맞을지 걱정하곤 하죠.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길을 잃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분이 걸어온 길 끝에서 뒤돌아보면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빛의 자국만이 남아있을 거예요. 모든 청춘들이 후회 없이 당신들의 청춘을 마음껏 낭비하길 바라며 이번 주 위클리 청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클리 청춘 MC를 맡은 파랑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소개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각은 안 했지만 지각자가 된 루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국제영화제 앰버서더로 참여했던 로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 위클리 녹음은 처음인 아치입니다. 와, 다들 반갑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날씨가 정말 확 추워지지 않나요? 맞아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긴팔 한 장만 딸랑 입고 나갔다가 아침 저녁은 너무 추워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맞아요. 요즘 진짜 추워졌더라고요. 그쵸. 오늘 약간 춥게 입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위에 또 트렌치코트 하나 입고 오긴 해가지고. 가을 여자네요. 네, 완전. 패션을 완성하고 오셨네요. 그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환절기에는 옷 잘 챙겨 입으시고 감기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이제 곧 또 시험 기간이잖아요. 맞아요. 네. 절대 아프지 말고 다들 시험 기간도 파이팅 있게 이겨내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위클리 청춘을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10월 둘째 주 청춘 이슈 3위는 멈출 줄 모르는 배춧값 인상입니다. 곧 김장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배춧값이 폭등하며 일명 금배추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전국의 전통시장,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조사한 배추 소매 가격이 포기당 평균 9,964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60.9% 비싸진 가격으로 평년보다도 38.1%가 높다고 하네요. 배춧값 폭등 원인으로는 장기간 지속된 폭염에 가뭄까지 겹쳐 배추를 포함한 채소류의 가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추 한 포기의 평균 소매가가 약 1만 원으로 직접 김장을 해서 김치를 담그는 것보다 사 먹는 것이 훨씬 싼 상황입니다. 배춧값이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자 정부는 값싼 중국산 배추를 수입하여 외식업체와 수출김치 제조업체 등에 공급하는 방침을 내세웠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최대 40% 할인 등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물가가 전체적으로 많이 높아진 걸 진짜 실감하고 있거든요. 저도요. 그쵸. 근데 뭔가 김장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배춧값이 뛰었다는 게 살짝 충격이에요. 맞아요. 물가 상승이 전통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게 뭔가 마음이 괜히 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분들은 혹시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드시나요? 아니면 완제품을 사서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어떠신가요?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네. 저는 옛날에는 매년 외가 친가에서 각각 김장김치를 보내주시곤 했었거든요. 근데 딱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까지만 저희는 김장을 했고 그 이후로는 아무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 문화가 저희 가족에서 끊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 집뿐만 아니라 모든 사촌들도 그냥 다 김치를 사 먹게 됐거든요. 그래서 김장 자체가 한 번 하려면 뭔가 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손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랑 돈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집은 그냥 대기업 짱을 외치면서 비비고 김치를 사 맛있죠. 먹습니다. 맛있나요, 이거? 맛있어요. 맛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아쉬웠는데 저희 외할머니 김치 뺨쳐요. 저 종갓집 사 먹거든요. 네. 진짜 아,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맛있어요. 네.
요즘 대기업도 워낙 잘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 집에서는 김장을 해서 먹는데요. 예전에는 김장철이 되면 김장하기 전부터 어머니가 막 그 샤워하는 욕실에다가 맞아. 비추를 막 쌓아가지고 맞아요. 미리 준비를 하시고 다들 모여서 김장하고 나면 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수육이 되어 있어서 새김치랑 같이 먹는 재미가 그게 진짜 맛있겠다. 있었어요. 그리고 막 특히나 김장하는 집들은 좀 자기 김치에 대한 뭔가 자부심 같은 게 맞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막 재료 이렇게 넣는 집 없다 하면서 좀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서 김장을 하지 않고 김장김치를 친가나 외가에서 받아서 오시는데요. 근데 저는 집에서 했을 때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 중에 막 엄마랑 같이 김장하기, 엄마 김치 김장법 배우기 뭐 이런 것도 너무 적고 좋다. 귀여워. 뭔가 엄마에게만 배울 수 있는 그런 레시피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근데 요즘은 가게도 워낙 잘 돼 있고 사실 김치가 떨어지면 반찬 가게에서 사 먹기도 하는데 그게 뭐 말을 안 하면 사서 먹는 건지 엄마가 하신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저는 약간 김치 맛을 뭔가 항상 예민해가지고 다른 어렸을 땐 약간 친구 집 가서 식사할 일이 많잖아요. 네. 저는 가서도 김치를 잘 안 먹었었어요. 아 진짜? 뭔가 그 집마다 김치 냄새가 다르거든요. 맞아, 맞아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색해서 안 먹었었는데 저희는 할머니 댁에서 김장을 해요. 외가에서 항상 김장을 하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생 이후로는 바빠가지고 잘 못 가고 엄마만 가서 계속 도와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이 될 텐데 올해는 꼭 시간을 내서 저도 가가지고 김장하고 또 수육이랑 굴이랑 같이 먹잖아요. 이제 갓 담근 김치를. 그게 별미죠. 그쵸. 그거 진짜 너무 먹고 싶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김장김치를 원래 진짜 많이 담갔었는데 점점 좀 포기수를 줄이다 보니까 좀 모자라요. 그럴 때는 엄마가 집에서 맛김치를 담가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김장김치랑은 조금 달라요. 막김치가 좀 더 달달하고 뭔가 조금 더 겉절이에 가까운데 잘 익은 겉절이? 네, 근데 할머니 김치랑 그래서 엄마 김치랑 맛이 다르긴 한데 뭐가 더 맛있는지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엄마를 위해서. 저 놀러 가서 먹어도 되나요? 저도 그럼요. 여러분 오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저희는 사 먹습니다. 저희도 이제 사 먹은 지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할머니 댁하고 가깝게 살았을 때는 하시면 이제 받아와서 먹고 그랬었는데 이사하고 나서부터는 그럴 거리도 못 되고 택배로 받는 것도 되게 일이더라고요. 맞아요. 터질까 봐 걱정도 맞아. 되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명절에 가끔 올라갔을 때만 받아서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할머니 또 김치를 김장해서 먹어야지 뭘 사 먹냐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은 사 먹어도 맛있다고 하면서 뭔가 인정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냥 힘드니까 사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접 담가서 드시는 집도 있고 사서 드시는 집도 있고 다양하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확실히 요즘은 식재료 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무조건 김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폭등한 식재료 값이 김장 문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자취하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배달 안 시키고 밥을 먹으려면 무조건 직접 해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식재료 값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은근 또 적지 않거든요. 이렇게 식재료 값이 오르면 다들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뭔가 지원이 있다. 그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치님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는 계속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식자재 값이 오른 것 자체를 크게 체감하지는 못하는데 올해 식권값이 좀 오르긴 했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래도 한 끼 5,000원이 안 돼서 그냥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와 주문 진짜 밥 저렴하네요.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뭐 약속 있어서 한 끼 제대로 사 먹으려면 이제 보통 10,000원 가진 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먹을 수 있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외식이나 밥 약속이 많으면 좀 식비가 꽤 많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배달 음식 안 먹으려고 하고 이번 학기는 기숙사에 살면서 딱 한 번 배달 음식 시켜 먹어봤어요. 와, 아니 근데 여기에 대본에 한 번도 안 먹었다고 했는데 그럼 한 번 그 사이에 시켜 드셨네요. 네, 최근에 너무 막창이 먹고 싶어가지고 막창 먹어야죠. 못 참지.
그리고 이제 외식도 최대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혼자 먹으면 이게 비싸고 양도 많은데 같이 먹으면 나눠서 먹을 수도 있고 메뉴도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렇게 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빠가 이제 혼자 계셔서 네. 혼자 이제 저녁을 해서 드시는데 보통 장 봐서 드시는 것 같고 어머니도 회사 가실 때 도시락 싸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뭔가 식재료나 식비 값이 올랐다는 소식만 들어보고 내렸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거나 체감을 못 해본 것 같아서 그쵸. 잘은 모르지만 저는 뭔가 돈을 직접 주면서 재정 지원을 펼치기보다는 식재료비가 내렸을 때도 뭔가 물가에 반영될 수 있게 유통 과정을 좀 단순히 해서 유통 마진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기숙사에 살지만 진짜 거의 사 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배달을 시키면 2-3끼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밥 반찬 같은 걸 진짜 시키는 편이에요. 제가 또 싱겁게 먹기도 해서 그게 가능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도 사실 식비 아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뭔가 본가에 한번 내려갔다 오면 반찬 같은 걸 좀 많이 싸와서 2-3일 정도 먹고 그렇게 아끼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식비를 아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1인 가구나 청년 가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더라고요. 우리 로키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외가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신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그때부터는 배추를 직접 키우시는구나. 키워가지고 네, 김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배추값이 비싸다? 이런 거를 인식을 잘 하지는 못했었는데 근데 배추만 비싼 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맞아요. 상추도 비싸요. 맞아요. 다 근데 비싸요. 상추도 할아버지가 키워서 주셔가지고 너무 근데, 좋다. 근데 그래서 제가 저희도 받아 먹는 거 말고는 거의 채소, 야채 같은 것도 사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소비자한테 어떤 지원을 해준다 뭐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생산자들한테 지원금을 주거나 뭐 아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 유통 과정을 좀 줄인 제품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막 계속 엄청 덥고 엄청 춥고 막 비도 많이 오고 이러면서 생기는 피해들 때문에 가격이 또 더 비싸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이런 문제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약간 정부에서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좀 1차적으로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최근에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뭔가 전 읽으면서 이런 평범한 국민들의 실생활은 잘 모르시는구나 맞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좀 적극적으로 저 같은 이런 거지 대학생의 생활도 좀 파악을 해주시고 이 물가 상황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는 아무튼 요즘 그 식재료 값이 올라가면서 밥값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최대한 좀 집에서 뭐라도 주워 먹고 나가자 이거를 실천하는 것 같아요. 자꾸 밖에서 먹으니까 돈이 진짜 줄줄 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저희 말했던 것처럼 밥 한 번 먹는데 15,000원씩 사라지지 않나요? 맞아요. 오늘도 나갈 거잖아요. 녹음 끝나고. 그러니까. 오늘도 15,000원 사라지는 거예요. 정말 같은 대학생으로서 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실질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해줄 지원 방안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물가 인상 얘기는 마무리하고 2위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10월 둘째 주 청춘 이슈 2위는 바로 SM 버추얼 아티스트 나이비스의 데뷔입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아티스트와 SM 세계관, 광야를 좋아하시는 슴덕이라면 다들 나이비스라는 인물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동안 나이비스는 SM 걸그룹 에스파를 돕는 조력자로서의 캐릭터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솔로 아티스트로 데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나이비스는 디지털 월드인 플랫에서 지내며 나이비스가 현실 세계에서 플랫으로 갈 수 있는 포탈인 POS, 포스를 통해 리얼 월드로 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와우.
데뷔하고 음원을 내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인기 유튜브 채널인 문명특급에 게스트로 출연해서 더욱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명특급에서 나이비스는 디지털 월드 플랫에서 온 나이비스라고 한다. 광야라고 하는 무정형, 무규칙의 사이버 세계 속에서 항해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직접 지은 이름이다. 라고 본인을 직접 소개한 뒤 키는 168cm이고 학력은 광야에 있는 사이버 대학교의 K-팝 학과 솔로 전공 24학번이다. 그렇구나. 상세한 프로필을 공개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버추얼 아티스트 나이비스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나이비스가 에스파 노래 가사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나비스 맞아요. 콜링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나이비스를 알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나이비스보다 나비스가 진짜 익숙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 AI 아티스트들도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고 또 어떤 AI 아티스트는 콘서트도 하고 그런다던데 맞아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호불호가 꽤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AI 버추얼 아티스트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말해보자면 저는 일단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에 좀 감겼습니다. 신기하다. 근데 그 플레이브가 뭔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그 뒤에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인간적인 사람의 모습이 있어야 팬과 대중의 사랑을 받기 쉽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AI인 아티스트라면 뭔가 아티스트 개인의 서사나 배경, 뭐 인간미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없으니까 그런 점을 좀 응원하고 과몰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를 생각해보면 목소리는 사람이 연기하지만 뭐 등장인물의 서사나 캐릭터, 관계성은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명탐정 코난 같은 것도 유명하고 팬층이 되게 두꺼운 건데 생각해보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창작된 캐릭터, 서사, 관계성인데도 마니아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계관과 스토리텔링을 잘 만들면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졌더라도 스토리텔링과 대중이 원하는 외형, 목소리,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AI 아티스트를 좋아할 사람도 생길 것 같긴 해요. 일단 AI 아티스트 같은 경우는 적어도 현실 세계에서 뭐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서 뭐 사회면에 실릴 것 같지는 않기도 하고요. 맞아요. 중요하죠. 이거 진짜 처음 생각해본 그 맞아.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뭔가 새로운 시도는 정말 좋은데 약간 굳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AI 아티스트를 만들어내고 또 세계관을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진짜 실존하는 아티스트에게 다방면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제가 만약에 아이돌 지망생이었다면 되게 허무할 것 같아요. 나는 몇 년을 노력했는데 아직 데뷔도 못했는데 실체도 없는 AI가 데뷔를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서 꿈을 쫓아왔는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진짜 약간 굳이 싶긴 했던 게 저는 그 방금 아까 말씀 주신 문명특급을 봤는데 네. 저는 약간 거부감이 들긴 하더라고요. 뭔가 저분을 출연이라고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기술이 그쵸. 오랜 시간 동안 투입되었을까 그쵸. 싶었는데 이제 그게 과연 무슨 목적과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약간 그 문명특급만 봐서는 아직까지는 저한테 전달이 좀 덜 된 느낌이었어요. 그쵸. 저도 앞에서 다들 굳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굳이 싶은 게 아니 이게 원래 나비스 물론 이제 나이비스가 되셨지만 원래 블랙맘바랑 싸우던 분이셨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갑자기 데뷔해가지고 막 음악 방송 뛰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할 시간이 있나? 블랙맘바랑 이제 다 싸운 건지 그래서 살짝 뭔가 인지 부조화가 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로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의미로 이분이 데뷔를 해서 음악 방송에 나오고 있는 건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역시 다들 뭔가 굳이의 반응이 많네요. 그렇죠. 이렇게 저희끼리 얘기를 나눠봤을 때는 나이비스를 포함해서 AI 아티스트 자체에 대해서 별로 반기지 않는 듯한 의견이 더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나이비스나 아까 아치님이 언급해주셨던 버추얼
보이그룹 플레이브처럼 K-팝 산업에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렇죠.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서 K-팝 산업도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K-팝 시장에서 본인이 겪은 변화가 있거나 혹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은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랑님은요? 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런 아티스트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더라고요. 앞서 언급한 플레이브처럼 플레이브나 뭐 이세계 아이돌처럼 성공 사례가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처럼 실체가 없는 존재에 대한 동경과 좋아함은 항상 있었잖아요. 맞아요. 저도 맞아요. 코난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체가 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살아있어요. 네, 종이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아이돌이라는 존재는 현실에서 만날 수 없고 핸드폰 속에만 존재하더라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 수 있을 만큼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뭔가 아이돌은 제가 아이돌을 좋아해봤지만 네. 팬미팅이나 콘서트나 이런 게 다 대면으로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이제 비대면으로 다 진행하더라도 과연 팬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뭔가 파랑님 말씀처럼 그렇게 대면으로 만나거나 좀 팬과 직접적인 교감이 필요한 문화도 이 버추얼 아이돌들이 만족시킬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뭔가 저도 케이팝을 되게 오래 좋아했는데 뭔가 버추얼 아이돌 시대가 조금씩 열리면서 새로운 문화가 많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봤는데 버추얼 아이돌이 그런 프로그램 작동 오류가 나가지고 뭐 맞아요. 버벅거리는 컷들 같은 거 팔이 있잖아요. 발목이 막. 그런 것들을 팬들이 재밌게 모아놓은 영상이 있는데 되게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문화가 되게 잘 스며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2차 창작 편집물들이 저는 되게 팬들이 진짜 순수하게 애정으로 찾아서 만들어내야 하는 결정체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버추얼 아이돌의 팬과 실존하는 아이돌의 팬 둘 다 동경하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그 마음의 결이 똑같다. 이제 많이 그런 게 많이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버추얼 아이돌이 점점 늘어날 거라는 거에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그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는 게 사실 아이돌이 노래나 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외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을 텐데 맞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점이 버추얼로 데뷔하면 진짜 실력 자체는 뛰어난데 그 사람의 실제 얼굴을 저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매력을 주는 외모를 가지지 못해도 버추얼로 데뷔를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뭔가 제가 아이돌 지망생이라면 꽤 그래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많은 방법이 열린 거니까. 맞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플레이브 경우에는 콘서트에서 버추얼 아이돌만이 할 수 있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걸로 관객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현실적으로 무대에서 퍼포먼스 하기 어려운 것들을 CG를 활용해서 보여주면 되게 장점을 10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사실 대면 콘서트나 대면 팬미팅 하면 되게 여름이나 겨울에 춥거나 이렇게 맞아요. 오들오들 떨면서 줄 그쵸. 서고 고생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뭐 VR로 콘서트 즐길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불편함은 덜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뭔가 아까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티스트에게 자아가 없으니까 덕질하다가 좀 약간 현실 자각 타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팬사인회 간 팬을 다음번에 기억한다고 해도 그게 아티스트의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입력된 하나의 데이터를 다시 출력한 기술에 불과하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팬들은 아티스트와의 교감과 연대를 원하는데도 그런 점을 좀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좋아하다가도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뭔가 팬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입력된 대로 움직이는 요즘 약간 유행하는 아티스트와 함께 가상사진 찍기 하는 연예인 정도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그것도 좋아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완벽한 대상을 원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려고 노력하는 인간미 있는 대상을 원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래서 팬들은
뭔가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하고 라이브가 완벽하지 못해도 라이브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 성장을 좋아하는 거니까 맞아요. 버추얼 아티스트는 결국 팬들과의 서사도 없다는 점에서 사람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상상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퍼포먼스를 잘 보여주면 그것과 상관없이 또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오랜 케이팝 러버로서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누구를 좋아하고 응원하든지 간에 아무쪼록 모든 케이팝 팬들이 만족하며 행복한 덕질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2위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마지막 1위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10월 둘째 주 청춘 이슈 1위는 바로 국내 첫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우와.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강남 일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의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6일을 시작으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강남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행은 강남구 역삼, 대치, 도곡, 삼성동과 서초구, 서초동 일부 지역에서 이뤄집니다. 서울시는 앞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해왔지만 자율주행 택시를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서울시는 올해 강남 지역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논현, 신사, 압구정 등 시범운행 지구 전역으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일반 택시를 호출하듯 카카오티 앱을 이용해서 부를 수 있고 이때 출발지와 목적지 모두 자율주행 택시 운행 구역 이내여야 호출이 가능합니다.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있는 경우 앱에서 서울 자율차 아이콘이 활성화 상태로 표시되는데 해당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택시에는 최대 3명까지 승차할 수 있으며 시험 운전자 1명이 동승하게 되는데요. 운행 시 4차로 이상의 도로는 자율주행 방식으로 주택가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험 운전자가 주행한다고 합니다. 이 주제 역시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일단 자율주행 택시 이전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로키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저는 일단 최신형의 무언가를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레트로시구나. 네, 그리고 제가 일단 약간 컴맹이고 기계치 이래가지고 그런 거에 함부로 손을 대면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검증이 좀 덜 된 느낌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사실 전기 자동차도 되게 최신형의 자동차잖아요. 근데 사고 같은 게 엄청 많이 나고 막 이러니까 만약에 지금 저한테 자동차를 살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도 저는 전기 자동차는 안 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으로 전기차 택시도 잘 안 타는데 자율주행 택시를 타는 거는 뭔가 더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안정화될 때까지 굳이 탈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시범 운행 구간이 제가 죽어도 탈 수 없는 곳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탈 일이 웬만해서는 정말 아주 만연하게 이용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서는 탈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가격이 좀 싸면 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가격이 이게 일반 택시보다 비쌀 것 같지 않나요? 왜냐면 막 카카오 그 블루 막 이런 것도 비싸니까. 확실한 정보 맞아요? 몰라요. 대중화 되려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뭔가 제가 거부할 수 있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동차도 뭔가 개화기 조선을 생각해보면 막 무서운 탈 것이라고 인식되어서 피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모두가 운전하고 타는 수단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이 더 상용화되고 보급화되면 아마 그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제권을 넘기는 게 처음에야 무섭지만 익숙해지면 무척 자연스러워질지도 모르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람 주행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게 더 변수가 많아서 더 위험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해봤을 때 순수하게 운전만 따지면 오히려 자율주행이 사람보다 더 안전하다는 생각도 있어서 최근에 추석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아빠와 새벽에 같이 내려갔는데 운전이 피곤하시니까 자동차에 그냥 아빠가 운전을 맡기기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아빠가 아마 말씀 안 하셨으면 자동차가 대신 운전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타보고 싶은 마음은 큰데 아직까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뭔가 아무래도 안전성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차와 차들만 다니는 그런 주행이라면 뭔가 진짜 안심이 되겠지만 아까 아치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인간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 아직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술적 결함 문제들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아서 또 아까 로키님이 말씀하신 뭐 화재나 차 사고 뭐 급제동 이런 게 일어나는 걸 보면 뭔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차량 시스템에 자율주행 기술까지 넣는 건데 이걸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쵸.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자율주행 차량을 타보게 된다면 진짜 신기할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자율주행도 그 단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완전 자율주행은 아직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택시도 저는 어차피 기사님도 같이 계실 거니까 저는 탈 것 같기는 해요. 그 근처에 가면. 근데 저도 로키님과 마찬가지로 약간 굳이인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신기하긴 한데요.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부분이 기존 차량과 비교해서 특별히 좋은 점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진짜 신기하고 새로운 기술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는 게 없는 초기 단계이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은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혁신을 위해서는 이 단계가 진짜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단점과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 보이지만 이를 뛰어넘을 대체 불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혁신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얘기한 내용에 이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할 때의 장단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단점은 모두가 아시겠지만 책임 소재 불분명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 운행 시에 사고가 나거나 하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까 인간이 개입하면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생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 공감하는 게 이런 부분에서 참 모호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 제가 지난달에 면허를 땄는데 거기서 면허 교육에서 자율주행 교육을 하더라고요. 와 진짜요? 네. 너무 신기하다. 그런 기술 관련 교육을 했는데 들으면서 생각한 게 저걸 내가 운전한다면 할 수 있을까? 그쵸. 뭔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물론 택시기사님들은 완전히 숙련된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원래 방식보다 자율주행 차량으로 하시는 게 그분들은 더 편하실까나? 약간 싶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운전자의 편리함 측면에서도 그렇게까지 큰 장점, 뭔가 불안할 것 같아서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도 운전자의 피로감이 줄어든다라는 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이게 요즘 자동차에는 크루즈라는 기능이 정말 웬만해서는 다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악셀을 안 밟아도 일정한 속도가 유지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있어도 장거리 운전할 때 훨씬 피곤이 덜한데 핸들 조정, 차선 유지, 차간거리, 막 브레이크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자동차가 조절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제 단점도 역시나 로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 소재의 불분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만약에 술을 먹은 상태로 자율주행을 이용했을 때 이거는 음주운전이 맞는가? 아닌가?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윤리적으로 악용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아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항상 따라오는 것 같은데 그쵸. 저도 맞아요. 일단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결함이나 부작용이 걱정되긴 해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변수에 대처하고 뭐 다양한 교통 상황을 온라인을 통해서 운행한다면 해킹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사람 주행과 자율주행이 처음에는 같이 운행될 텐데 빅데이터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변칙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까 로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책임 소재 불분명한 것도 문제가 될 거고 윤리적인 문제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유명한 딜레마 있잖아요. 기찻길 갈림길에 각각 1명, 5명의 인부가 있을 때 어디로 기차가 가게 정할 건지 맞아요. 정하는 그런 딜레마 문제도 있고요.
차의 기종, 차에 탑승한 사람의 연령, 인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이 정보를 교통사고 예상되는 지점에서 이용해야 할지 말지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렇겠다. 정보를 이용한다면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AI의 대처가 달라진다는 건데 그 기준에 대해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그렇다고 이용을 하지 않자기에는 주행을 사람이 아닌 AI에게 맡기는 이유가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건데 그걸 포기하자는 거니까 이러나 저러나 고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자율주행 시스템은 취지는 정말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단점들 탓에 기술이 도입된 지금까지도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모두가 살기 좋은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변화시키고 개발하는 것들이 오히려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현상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청춘 이슈 1위 자율주행 택시 운행 소식을 끝으로 10월 둘째 주 위클리 청춘 마무리해볼게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월 늦더위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제는 긴 소매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긴 여름 뒤 반짝하고 지나가는 가을이 아쉽기도 하고 가을에만 느낄 수 있는 선선하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젠 정말 사라져버리는 중인 것 같아 쓸쓸한 요즘인데요. 혹시 이렇게 짧은 가을을 만끽할 새도 하늘 한번 올려다볼 시간도 없이 바쁘게만 달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비록 짧게 스쳐 지나가는 계절이지만 모두 잠시 멈춰서 숨 한번 크게 들이쉬고 하늘 한번 올려다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달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리저리 정신없이 치여 살다가 문득 밖에 나왔을 때 저를 감쌌던 선선한 공기와 가을바람, 붉게 물든 노을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우리 청춘이들이 남은 가을을 조금이라도 만끽하며 한숨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10월 둘째 주 주간에 톡톡 튀는 이슈 업데이트, 한층 더 라이트해진 청춘들의 이슈 주간지 위클리 청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금까지 MC 파랑, 아치 로키, 로이였습니다. 안녕.